네, 내란 특검. 내란 특검이 그 길었던 6개월간의 수사를 이제 마치고 오늘 내란 특검 이제 최고 지휘부였던 조은석 특검이 국민들께 수사 결과를 최종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예, 작년 12월 3일 윤석열 도당들이 일으킨 이 희대의 친위, 실패한 친위 쿠데타 또는 실패한 궁정 쿠데타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우리 민주 애국 시민들께서 그 눈보라를 뚫고 이렇게 투쟁해 왔던, 지켜왔던 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헌법상의 제도와 절차에 따라서 수사했던 결과가 오늘 국민들께 보고된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기대를 갖고 우리 민주애국 시민들 그리고 애국 동포들께서 귀를 기울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 정치권에서 또 이 평가가 나오고 있고 또 오늘 뉴스 내일 아마 이번 주 내내 이 조은석 내란 특검의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찬반 또 비판과 또 이 격려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많은 이제 쟁점들이 또 이 논란거리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간의 윤석열이를 어쨌든 구속시켰고 또 내란 특검이 이 관련된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등을 구속시키고 처단하고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 저는 우선 그간의 이 조은석 내란 특검과 그 브리핑을 했던 박지영 특검 보님, 저하고 사법고시 동기이기도 합니다. 예, 또 많이 또 저도 뭐 잘 알고 있는 친한 여러 특검보나 여러 또 파견된 검사님들 그리고 수사관님들의 그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또 수많은 지금 국민들이 오늘 많은 여러 매체들을 보면 또 많은 아쉬움을 또 토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저 역시 이병철 TV 사이다는 이러한 어떤 국민들의 아쉬움 그리고 목숨 걸고 어떻게 보면 공화국을 지켜냈던 이 민주애국 시민들이 이 내란 특검에 대해서 이 말씀드리는 아쉬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2차 종합특검이 또 예고되고 있고 또 이 대한민국의 수사 사법 절차를 통해서 반드시 규명해내야만 되는 또 우리의 역사적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아쉬운 여러 부분들 중에서 저는 제가 이병철 TV 사이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 쟁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고발을 했지만 윤석열을 3월 7일 뭐 1단위로 계산하다가 사법 역사상 70년 만에 뭐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된다는 참 말 같지도 않은 법리를 들이대고 그리고 그것도 그 다음날 다 뒤집어졌는데 그러한 법리를 가지고 윤석열을 석방시킨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지귀현 판사, 지귀현 부장판사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해서 조은석 내란 특검 팀은 무혐의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민주애국 시민들이 참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날 3월 7일 구속 취소 결정 다음날 즉각적으로 기다렸다는 듯이 대검찰청 심우정 검찰총장은 대검 간부회의를 소집해서 뭐 저는 일치다 이런 헛소리를 하면서 이 독립적인 그 수사를 그때 맡았던 검찰청의 특수수사본부 특수본이 즉시 항고를 해야 된다는 특수본의 의견을 묵살하고 대검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그리고 바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던 윤석열을 석방시켰습니다. 그 사건이 국민들께 준 충격이 너무나 컸고 저는 그 다음날 바로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그 사건이 조은석 내란 특검으로 이첩이 되었고 그 결과가 오늘 나온 것인데 지기현 부장판사는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 등과 서로 모의해가지고 구속 취소 결정을 했다. 이런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기현 부장판사에 대한 혐의가 전혀 없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아니 저를 포함해서 또 심우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기서 핵심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기현 이 부장판사가 사전에 모의해가지고 이 구속 취소 결정을 해라 윤석열을 석방시켜라 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의를 했건 말건
지기현이 내린 구속 취소 결정은 형사소송법의 법리에 위반되는 것이고 위법하다. 그리고 70년간의 쌓여왔던 그런 판례와 관행에 위반되는 것이다. 위법하다.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직권을 위법하게 남용했고 그 결과 의무 없이 이렇게 석방시키도록 공무원에게 했기 때문에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짓을 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권한을 침해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엉뚱하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지금 내놓지 않고 뭐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모의한 게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했다. 이건 저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네, 고발을 한 그 쟁점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오히려 수사 미진입니다. 만약에 이것만 내용이 있다면 오늘 발표된 내란 특검의 지기현 부장판사에 대한 수사 결과가 이것이 전부라면 이것은 수사 미진일 뿐만 아니라 이것 자체가 직무유기요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수사팀이 그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다. 둘째,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국수본으로 경찰청 국수본으로 사건을 이첩한다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또 뭐냐? 지금 내란 특검에 파견되어서 수사를 한 그 검사들에 좀 몇 명이 심우정 이 대검찰청에서 대검 간부 회의를 해가지고 즉시 항고 포기하자라고 했던 그 검사들 그리고 검찰 특수본에서 수사를 하고 윤석열이를 잡아놓고 즉시 항고 바로 하자 이렇게 했던 검사들과 좀 중복되는 분들이 몇 명 있다. 그래서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으니 경찰청 국수본으로 사건을 이첩한다라는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얼핏 들으면 공정한 결정인 것처럼 들리죠. 네. 이거는 저는 국민을 속이는 역시 이것도 트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부 검사들이 있다는 건 만천하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파견 검사들이 한 40명 정도 되는데 그런 분들은 빼고 나머지 검사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수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 40명 정도의 파견 검사들이 팀을 나누어 가지고 분야별로 수사를 했잖아요. 김건희 특검도 마찬가지고 40명이 한꺼번에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빼고 나머지 검사들이 수사해서 이것은 직권남용이다. 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심우정 검찰총장 역시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즉시 항고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독립된 수사본부의 요구를 아예 깡그리 무시해버렸다. 그래서 직권을 남용해서 이 특수본의 독립적 수사 권한을 침해하고 이 부하들에게 의무 없는 일, 윤석열을 석방시켜! 이렇게 했으니 심우정 검찰총장 및 거기에 참여했던 대검 간부들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강력하게 처벌받도록 우리가 구속 또 나아가서 기소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 상식에 맞는 겁니다. 공정한 것이고 따라서 심우정에 대한 그러한 오늘 수사 발표도 대단히 미진할 뿐만 아니라 대단히 같은 검사 출신이라고 그냥 봐준 거 아니냐. 사건을 그냥 엉망진창으로 덮어버린 것 아니냐 말이야. 이 검찰들이 그간에 수없이 해왔던 그런 행태와 똑같다. 저는 이러한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저는 특히나 고발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사 결과가 또 고발인이 저에게 문서로 통지되어 올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일을 당연히 제기를 할 것입니다. 항고라든가 이런 절차를 통해서. 그러나 오늘 이병철 TV 사이다를 통해서 전국에 계신 민주시민 그리고 전 세계에 계신 우리 애국동포 여러분들께 이러한 이 진실을 낱낱이 보고드리고 앞으로 이렇게 투쟁해야 된다라는 또 말씀을 다시금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월 3일 비상겸이 발표되고 바로 한두 시간 후에 자정 0시 30분 40분경에 언론 보도가 났습니다. 대법원 관계자가 비상겸 사령부, 계엄 사령부의 지휘를 받아서 사법 권한을 넘기고 하는 이러한 매뉴얼, 이러한 절차를 논의하려고 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두 차례가 났다 이거예요. 자정 0시 30분 40분경에 이때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긴급히 대법원으로 출근을 해서 어떤 회의를 했다 하는 것까지는 팩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국민들이 나서서 탱크, 장갑차 앞에서 싸우고 국회에서는 그렇게 의원들이 투쟁하는 그 와중에 대법원이 이렇게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을 중단하라라는 조치를 하기는커녕 비상계엄의
굴복하고 계엄 사령관한테 사법권을 넘기겠다는 이런 의혹, 이것은 철저하게 그 언론 관계자 조사하고 그리고 대법원 관계자가 누군지를 다 조사하면 명백히 밝혀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결과는 천대엽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기타 대법원의 간부들이 서로 모의를 했다는 어떤 통신 내역이나 뭐 이런 게 발견된 게 없다는 이유로 역시 무혐의다라고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결과에 대해서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이 수사 발표 내용 자체가 100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필수 과목, 필수적인 수사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도 수사가 절반도 안 됐다라는 점에 대해서 정말 이 수사는 이것 자체가 직무유기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유튜브에 올렸지만 이제 다음 주 크리스마스 25일 전 23일 날 윤석열에 대한 구속 영장 실질 심사가 또 있죠. 1월 18일 날 윤석열이가 석방될 위험성이 있는 영장 실질 심사다. 이거 충분히 또 설명을 드렸고요. 반드시 윤석열이가 1월 18일 날 구속이 다시 연장이 돼야 되겠죠. 그러한 중차대한 그리고 정말 지기현 부장판사 이 양반이 2월 한 초중순경 윤석열에 대한 선고 1심 선고를 또 지금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너무나도 절체절명의 히말라야를 가는 그 산악인들 보면 그 엄청난 크레파스를 그 철제 사다리 하나 걸어놓고 건너는 저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 국민들 애국시민 동포 여러분들께서 오늘 발표를 들으셨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이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지기현 부장판사 신무정검찰총장에 대한 이러한 무혐의 또는 이 수사미진 그리고 이 직무유기에 준하는 이런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너무나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분노를 표하는 것이고 고발인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법률적인 강력한 투쟁과 함께 우리 애국시민 동포들과 민주주의 사수를 위한 정치 투쟁을 다시 전개해야 한다. 이제 다시 시작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